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발표할 주제는 적혀있듯이 인공지능 월드 모델과 구글의 프로젝트 진에 대해서 알아보자라는 주제로 선정했고, 주제로 선정한 이유는 제가 고등학생 때 요 프로젝트 지니의 지니 3 버전이 구글에서 발표를 했었어요. 고등학생 때가 아니라 대학생 때구나. 대학교 1학년 때 발표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걸 보고 와, 이거 기술이 진짜 개쩐다, 이거 뭔가 좀 다르다 싶어서 막 찾아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알게 되었었는데, 그거를 이제 여러분한테도 소개를 하면서 저도 더 공부를 해보고자 선정했었고요. 내용은 일단 첫 번째로 월드 모델, 그 다음에 지니 프로젝트 지니 시작인 지니 1, 지니 2, 지니 3, 그 사이에 이제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트랜스포머 모델에 대한 설명이 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지니, 그리고 지니 외에 다른 월드 모델형 AI가 뭐 있는지, 그리고 출처까지 해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로 월드 모델이 뭐냐 했을 때, 얀 루쿤이라는 메타의 전 과학자분이 계세요. 지금은 이제 나가신 걸로 알고 있긴 한데, 그분이 얘기하신 게 현재 LLM 언어 모델 중심은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 앞으로는 월드 모델이 차세대 패러다임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월드 모델이 뭐냐면 현실 세계에 있는 물리 법칙, 시공간 상호작용 같은 걸 이해할 수 있게 구축된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인공지능은 대부분 이제 패턴을 파악해서 뒤에 있는 걸 예측하는 그런 알고리즘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건데, 이제 이 월드 모델은 인과관계에 기반해서, 예를 들어서 앞차가 멈추면 뒤에 차는 속도를 늦춰야 한다, 이런 인과관계의 법칙,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멈춘다, 이런 거를 학습해서 이제 세계에 대해 이해를 하는 게 월드 모델입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JPA 재판은 이제 아까 얘기한 얄루쿤 과학자, 뭐라 해야 될까, 아무튼 얄루쿤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건데, 지금 얄루쿤이 얘기하고 있는 거랑 지니랑 사실 완벽하게 딱딱 들어맞진 않아요. 지니는 아직 패턴 파악 위주의 인공지능 모델을 기반으로 만든 거긴 한데, 두 개가 그래도 큰 연관성이 있고 두 기술이 앞으로 패러다임을 많이 바꿀 것 같아서 두 개를 묶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니 1에 대한 설명을 할 건데, 지니 1은 2024년 2월 23일에 발표가 됐고, 인터랙티브 경험이라고 했는데, 간단하게 생각해서 게임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은 20만 시간 이상의 인터넷 게임 동영상으로 구성된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학습을 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지니 1에서는 2D 이미지나 아니면 2D 텍스트를 주면 그걸 이미지로 바꿔서 이미지에서 시작을 해서 사람이 밑에 적혀있는 레이턴트 액션 스페이스, 이게 뭐냐면 이제 내가 마우스를 클릭하거나 아니면 키보드에 있는 버튼을 눌렀을 때 화면이 어떻게 바뀔지, 저 화면 안에 있는 캐릭터가 어떻게 바뀔지를 이제 예측하는 그런 키워드 목록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 키워드 목록을 바탕으로 다음 프레임을 띄워주는, 그래서 인터랙티브 경험이라는 게 결국에는 게임이랑 거의 비슷한 원리인 거죠. 그걸 생성하는 모델이고, 그래서 여기 이제 원리를 알아보기 위해서 지니1의 베이스가 된 트랜스포머 모델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저도 엄청 수학적으로 공부를 하지 못해서 최대한 간단하게 가져왔습니다. 우선 트랜스포머 이전에는 바로 직전에 RNN이라는 모델이 주로 쓰였는데, 얘는 이제 뭐냐면은 내가 뭔가를 넣어줄 때, 예를 들어서 문장을 쭉 예측하다가 이제 뒤에 올 단어가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거를 앞에 있는 쭉 그 문장을 하나로 요약을 해요. 하나로 요약하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정보 하나를 넣어줬을 때, 내가 원하는 정보, 앞에 있는 거 요약,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그 뒤에 걸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전 정보가 하나의 묶음으로 그냥 퉁쳐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장 길이가 길어지면은 앞에 있는 내용들이 계속 퉁퉁퉁퉁 치다 보니까 그게 안 남아있는 거죠, 그 정보가. 그래서 장기 의존성 문제라는 게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LSTM이라는 모델도 생겨났어요. 이것도 결국에는 RNN 기반인데 오래 기억해야 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게이트라는 거를 따로 만들어서 셀 상태에 넣어뒀더니 장기 의존성 문제가 약간 완화가 되더라까지 됐었는데, 그래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었는데 2017년에 트랜스포머 모델이 등장을 합니다.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논문이 되게 큰 파장을 불러왔었는데, 얘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순서 정보를 안 써요. 이전에 있던 그런 순차적인 거에서 벗어나서 그 긴 문장 시퀀스 내에 각 위치, 그러니까 여기서는 문장에서는 각 단어겠죠. 각 단어가 다른 모든 위치와의 관계를 직접 계산하는 셀프 어텐션이라는 메커니즘이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RNN이나 LSTM에서는 하나의 정보로 계속 요약되고 통합됐던 게 트랜스포머에서는 매번 가중치 처리된 전체 시퀀스의 각 부분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장기 의존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는 이제 쭈루룩 일자로 처리를 해서 병렬 처리에 불리한 게 있었는데, 얘는 이제 매번 전체 시퀀스를 딱 따로따로 놓는 거다 보니까 병렬로 처리할 때도 이제 유리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트랜스포머 모델의 안의 구조를 조금 살펴보면은 이것도 엄청 딥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고 그냥 뒤에 진이 원에서 어떻게 변화됐는지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의 트랜스포머 블록, 그러니까 하나의 생성 단위를 보면은 멀티에드 어텐션이라는 것과 FFN 안정화 장치 이렇게 이루어지거든요. 여기 옆에 그림을 보면서 이해하면 되는데, 멀티에드 어텐션이라고 이 주황 색깔 블럭에 있는 적혀 있는 애들 역할이 뭐냐면, 이제 아까 가중치를 셀프 어텐션으로 매긴다고 했잖아요. 걔네를 매기는 조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어텐션 모델에 대한 내용을 하나 생각한 게 쿼리, 키, 밸류라는 세 가지 벡터를 단어마다 생성을 해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가중치를 계산을 하는데, 그 가중치를 계산할 때 기준을 뭐 얘랑 연관이 있다라는 거를 하면은 인간의 기준에서 되게 주관적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나눕니다. 문법적 관계가 유사한 정도, 뭐 의미적 유사성이 유사한 정도, 위치적 관계가 유사한 정도,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헤드가 각각 그거를 파악할 수 있게 한 다음에 나중에 한 번에 가중치 벡터를 딱 하나 만들어요. 그런 식으로 통합하는 방식이 멀티헤드 어텐션이고, 그 다음에 FFN이라고 해서 멀티헤드 어텐션을 했을 때 그 뒤에 그 다른 애들에 의해서 생성된 내가 예측하는 그 마지막 친구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친구를 가지고 한 번 더 앞에 거랑 연관성을 분석해서 이제 약간 검증을 하는 단계라고 하는 게 FFN이라고 보시면 되고, 안정화 장치는 그 뒤에 잔여 연결과 계층 동결하는 단계인데, 그 인공신경망에서는 항상 그 가중치가 날아가는 문제가 생겨요. 그레디언트 베니싱이라고 하는데, 그냥 고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거를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어텐션의 그 계산 결과에다가 원래 입력을 이용해서 보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지금 설명한 거를 이제 진이 원에서 쓰려면 이미지 모델로 바꿔야 되잖아요. 이미지 모델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컴퓨터에 넣기 위해서는 텍스트도 그렇고 이미지도 그렇고 토큰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 패치 각 영역으로 분할해서 그 패치 나눈 거에 대해서 숫자로 벡터화를 시키고, 그 이미지의 원래 위치에 대한 위치 정보를 추가한 다음에 시퀀스를 데이터로 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런 이미지나 동영상용 트랜스포머 모델을 VIT, 비전 트랜스포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진이 원에 쓰이는 기술 중에 마스크 깃이라고 있는데, 얘는 이제 원래 그림을 이미지를 이제 넣을 때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그냥 우리가 평소에 뭔가 글을 읽거나 할 때 하는 그 똑같은 순서대로 쭉 이제 생성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효율적이고 뭔가 일자로 쭈르륵 하다 보니까 병렬 연산에 있어서 불리한 거죠. 그래서 마스크 깃이라는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이제 여기 그림을 보면은 위에 있는 게 기존 연산이고 밑에 있는 게 새로 만든 연산인데, 여기저기에 산발적으로 그 예측을 해요. 모든 토큰을 병렬로 예측을 한 다음에 제일 이거 괜찮다 싶은 애들만 남겨놓고 나머지 토큰을 지웁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남은 빈 공간에 쫙 예측을 하고 가장 믿을 만한 거 남겨놓고 나머지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영역에서 동시에 생성되게 했더니 굉장히 병렬 예측도 잘 되고 효율성도 올라갔다더라. 그래서 요거까지 진이 원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막 모든 그 과정을 다 이해할 필요는 없고 진이 원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만 중요하게 보시면 되는데 진이 원에서는 트랜스포머 앞에 ST라는 게 붙어요. ST가 뭐냐면 스페이셜 템포럴, 그러니까 시간이랑 공간을 사용한 트랜스포머라고 보면 되는데 이미지에서 동영상 그리고 약간 아까 이게 게임으로 비유를 되는데 그 인터랙티브한 영상으로 넘어갈 때는 시간에 대한 그게 중요하단 말이죠. 근데 일반적인 영상 생산과 다르게 여기 지니에서는 실시간으로 내가 왼쪽 오른쪽을 눌렀을 때 바로 영상이 생성돼야 되다 보니까 속도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구글 여기 만든 사람들은 그 시간의 효율성을 줄이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공간과 시간에 대해서 원래는 한 번에 어텐션을 돌려야 돼요. 공간 여기 예시 밑에 예시를 보면 좀 편할 것 같은데 예시를 읽어보면 마리오 게임 8프레임을 찍을 때 각 프레임이 14 곱하기 14짜리 이미지라고 하면은 8 곱하기 14 곱하기 14에서 1568개 토큰이 나와요. 근데 그 어텐션이라는 거는 그 1568개에 대해서 각자 나 한 명이 있으면 나랑 옆에 있는 친구 다 이렇게 하나하나 어텐션을 다 계산을 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거의 1568 곱하기 1568의 관계를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효율성에서 너무 느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공간과 시간을 따로 어텐션을 계산을 하자. 그래서 공간 내에서 어텐션을 하고 그거를 시간에 대해서 곱하는. 그래서 밑에 예시를 보면은 14 곱하기 14에서만 그 이미지 하나, 프레임 이미지 하나에서만 계산을 한 다음에 그 어텐션을 이제 시간별로 8개가 나올 거니까 그 값들은 그냥 순수하게 더해지기 해서 30만 단계. 그리고 시간에 대한 토큰은 한 위치에서의 연관성만 해서 그 196개 위치에 대해 8프레임, 그 8개 토큰을 어텐션 불렀을 때 8 곱하기 8만 하면 되거든요. 8 곱하기 8 곱하기 196해서 1만 단계. 그래서 240만에서 30만 플러스 1만 단계로 줄었다 라는 거고, 이걸 막 수학적으로 다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그 시간과 공간을 따로따로 어텐션을 돌려서 연산량을 줄였다 정도로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던 FFN 스스로 한번 예측된 결과를 가지고 다시 검증하는 그 단계도 원래는 공간 모델 뒤에 한 번, 시간 모델 뒤에 한 번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공간 모델 뒤에 있는 거 생각하고 그냥 두 개 다 한 다음에 FFN 한 번만 하자 해서 검증을 한 번만 하는 걸로 했는데도 효율이 상당히 개선되고 결과가 그렇게 크게 퍼포먼스가 낮아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ST 트랜스포머 기반으로 해서 진이 원의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레이턴트 액션 모델이랑 비디오 토크나이저, 다이나믹스 모델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레이턴트 액션 모델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내가 마우스 클릭을 하거나 아니면 키보드로 오른쪽 왼쪽 이런 걸 눌렀을 때 이 화면 그리고 화면 안에 있는 캐릭터가 어떤 거를 해야 되냐를 학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프레임 간에 그 학습하려는 원래 영상이 20만 시간의 그 게임 영상이라 했잖아요. 게임 영상에 보면은 이 프레임과 다음 프레임 사이에 플레이어는 우클릭을 눌렀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있는 것이다. 이런 걸 이제 학습을 해서 각 프레임 쌍 사이에 레이턴트 액션을 다 추론을 해서 학습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대신에 이제 진이 원은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그 레이턴트 액션 가능한 개수를 8로 제한해서 이제 제어 가능성을 강화했다. 이 8개는 그 게임패드에 보면은 A, B, X, Y랑 그 오른쪽 왼쪽 그 버튼 4개가 있어요. 그 4개를 기준으로 학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비디오 토크나이저는 앞에 얘기한 그냥 그대로 그 동영상 프레임을 토큰으로 바꿔서 이 친구들이 그 컴퓨터가 먹을 수 있게 하는 그 단계고, 다이나믹스 모델은 뭐냐면 그 레이턴트 액션이 들어갔을 때 다음 프레임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하게 하는 위치에 있는 그냥 트랜스포머 모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세 개의 트랜스포머 모델을 이제 섞으면은 결국에는
인터랙티브한 그게 나온다, 게임 세계가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한계점이 있었어요. 얘는 지니 1까지는 2D에 한정이 돼 있었고, 그 다음에 텍스트를 받았을 때 무조건 이미지로 바꿔서 넣어줘야 했어요. 텍스트 자체는 이 친구가 바로 흡수를 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지니 1까지 있었습니다. 앞에까지 이제 지니 1 설명을 열심히 했는데, 이제 지니 1까지는 약간 원리 중심이었다면 여기부터는 되게 그냥 있는 걸 설명하는 그런 느낌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니 2부터는 공개된 논문이 많이 없기도 하고, 공개된 논문이 딱 하나 있었는데 지니 2의 수학적 원리에 관한 논문이 들어가요. 제가 이해를 하나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기부터는 약간 좀 라이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니 1에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2D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니 2부터는 3D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3D까지 구현이 되고, 이미지 3 엔진을 사용해서 우리가 텍스트를 입력을 했을 때 이미지에서 출발하는 건 아직 똑같고요. 그다음 지니 2에는 시마 에이전트라는 게 생겼는데, 이 시마 에이전트가 뭐냐면 이것도 구글에서 만든 다른 모델인데, 제미나이가 강화학습시킨 3D 가상 환경용 AI 모델.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마우스 클릭을 했을 때 뭐 버튼이 깜빡여야 한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약간 상호작용이나 명령과 목표 추론 이런 걸 학습한 모델인데 그게 이렇게 쓰였다고 해요. 그래서 시마가 그 아바타 여기 주인공을 제어를 하면 그걸 지니2가 받아서 인프레임을 생성한다, 이런 시스템이 지니2이고, 요거는 이제 2024년 12월 4일에 나왔는데 거의 한 10개월 정도 만에 나왔죠. 그리고 또 다시 8개월 만에 지니3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처음에 봤던 건데, 이제는 이미지에서 시작하지는 않아요. 저희가 텍스트 프롬프트를 주면 그걸 바탕으로 이제 실시간으로 상호작용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미지를 처음에 생성한 다음에 내가 뭐 마우스나 키보드나 아니면 게임패드나 이런 걸 가지고 입력하는 것까지만 됐는데, 이제는 그 텍스트를 아예 넣어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위에 있는 해파리가 있으면 텍스트로 해파리가 상어한테 잡아먹히게 해줘 라고 입력을 하면은 그걸 바탕으로 상어가 여기서 갑자기 튀어나와서 해파리를 잡아먹습니다. 이런 정도까지 발전이 됐고, 그 다음에 프레임 올라갔고 기상도 올라갔고, 뒤에 있는 멘트가 중요한데 수분간 일관성 유지가 가능하다. 사실 이런 동영상 생성 모델이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일관성 유지가 어떤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집을 하나 생성을 해요. 그리고 집의 외관이 처음에 딱 뜰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다시 똑같이 나와서 다시 그 집을 보면은 그 집이 달라져 있어요. 왜냐면은 확률 기반이다 보니까 그 집에 있는 그 집이라는 걸 생성을 잘 해주는데 이전 집이랑 똑같이 생성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달라지는데 지니3에서는 그 부분을 굉장히 개선을 해서, 그 나중에 영상을 볼 텐데 영상을 보면은 그 내가 이쪽을 보고 있다가 나중에 저 멀리 갔다가 다시 와도 그 위치에 그대로 해당 사물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개선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노란 밑줄이 3D 모델링 구현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건 뭐냐면, 그 효율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원래는 3D 모델링을 하는 게 이제 어떤 거냐면 2D 이미지가 있을 때 그걸 3D 모델을 이 영상 안에 학습을 시켜서 생성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거나 왼쪽으로 움직일 때마다 그 이미 만들어진 3D 모델을 보는 거라서 3D 모델을 생성할 때만 그 연산 그게 들어가고, 뭐라고 해야 되지? 에너지가 들어가고, 이미 3D 모델링을 생성한 이후에는 내가 그걸 어느 각도에서든지 추가적인 연산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니3에서는 그 3D 모델링을 과감하게 생략하고 그냥 내가 어느 시야에서 시야를 돌릴 때마다 그 물체가 해당 시야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프레임을 매번 예측해서 생성하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성능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앞에 있는 다른 모델들이랑 비교를 한 건데, 지금 한계가 아직 많이 있거든요. 지니3가 어떤 게 있냐면 행동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
메모리 문제 때문인 것 같은데 어떤 특정 공간이 있을 때 거기서 너무 멀리 갔다가 돌아오면은 이전에 있는 것들이 다 기억이 안 되는 문제가 있고 지속 시간도 마찬가지로 수분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사실 상용화하기엔 아직 엄청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 생성된 공간 안에서 다른 에이전트와의 상호작용이랑 시뮬레이션이 아직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 게임적인 요소로 발전시키기에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 장소의 정확한 표현 불가 요거는 트랜스포머 모델에서 오는 한계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실제 장소를 내가 입력을 주지 않고 그냥 예측으로 만들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텍스트 렌더링 어려운 요거는 다른 AI랑 비슷하게 아직 해결을 못한 문제인 것 같고 그다음에 1.1초 정도의 지연 요거는 이제 그 공식적으로 공개한 건 아니고 플레이가 그 지니3 이때까지는 사람들한테 대중에 풀리진 않았는데 사람들이 이제 동영상을 보면서 지연이 1.1초 정도 있겠구나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프로젝트 지니 거기서도 지연이 이 정도 있는 걸 아직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세부적인 디테일도 아직 많이 부족하고 근데 이제 저는 이거를 사실 지니3가 처음 나왔을 때 약간 안 믿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와 저는 홍보용 영상이 참 잘 뽑혔구나. 그냥 아직 저 정도는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2026년 1월 20일 그러니까 5개월 만이죠. 5개월 만에 이게 대중한테 풀렸어요. 대중이 쓸 수 있게. 그래서 저희도 쓸 수 있냐 하면 저희는 못 씁니다. 왜냐하면 미국한테만 풀렸거든요. 미국의 구글 AI 울트라 이게 얼마냐면 한 달에 30만 원 주는 건데 한 달에 30만 원 쓴 사람한테만 제공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지니3를 우리가 쓸 수 있게 그냥 프로토타입으로 오픈해줬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웹에서 할 수 있고 이미지 생성은 이제 그 구글이 또 만들어낸 모델 중에 나노 바나나 프로가 있거든요. 그거 쓰고 제미나이 쓰고 해서 만들었다고 하고 앞에서 얘기했던 한계가 아직 해결된 상태로 나오지 않았고 물리 법칙이 조금 안 맞고 지연이 조금 있고 60초 밖에 못 쓴다 뭐 이런 제한이 있습니다. 60초는 이제 한 세계가 유지되는 게 60초다라고 하고 지금 공개된 영상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GT 만드는 거 지금 이런 식으로 앞에 보면 이런 식으로 만들려면 이 사람이 지금 그냥 밑에 있는 텍스트 입력에 GTA6 그 다음에 캐릭터를 어떻게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시간 한 정도 걸려가지고 이런 걸 만들어 준 거예요. 이게 그냥 영상이 아니라 그 오른쪽 아래 왼쪽 아래 보면 이제 내가 직접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지금 공개를 했습니다. 제가 좀 신기하게 바꿔보면 이런 거를 기존에는 이제 영상으로만 만들었잖아요. 영상으로 만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조종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되게 신기하게 다가왔어요. 근데 이것도 밑에 조종하는 거랑 프레임 움직이는 거랑 차이를 보면 알 텐데 한 1초? 0.5초 정도의 지연이 아직 있어가지고 발전할 여지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은 저 흰색깔 바가 지나고 있는데 저게 60초 지나이거든요. 그래서 만들고 나서 60초까지만
테스트할 수 있고 60초가 지나면 나가지더라. Workspace Studio says you get to deal with an unlimited amount of these. And honestly, I have no idea if you can keep those up until it breaks. 뒤로 가기.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일 중요한 건 어디다 써먹냐겠죠. 물론 신기하긴 한데 어디다 써먹냐라고 하면은 그 아까 얘기한 월드 모델이 좀 차이가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얘기하는 월드 모델이랑. 근데 이걸로 가상 세계를 만들어주고 그 AI가 물리법칙을 학습하게 하는데도 영어 기술을 쓰면 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게임 등의 컨텐츠에서 잘 쓸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공장 레이아웃, 물류 시나리오, 도시교통 같은 거를 실제로 만들어보기 힘든데 이제 기존에는 이미지 영상으로까지 생성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실제로 내가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일단 월드를 만든 다음에 그 거기 있는 도로를 뭐 옮겨볼 수도 있겠고 그런 식으로 좀 더 다양한 인터랙션이 가능해서 유용할 것 같고 교육 목적으로 되게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지리, 과학 이런 거를 사실 저는 시각적으로 보면 굉장히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애들한테 가르쳐 줄 때. 그래서 그런 거를 쉽게 만들면 엄청난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맨 밑에 있는 거는 제 기대인데 추후에 VR과 연동이 되면은 그냥 엄청 세계가 바뀔 것 같아요. 이게 가능해진다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 VR 시장이 많이 죽어 있는데 그 VR 시장을 다시 끌어올리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진이 왜 다른 월드 모델 AI는 없냐라고 하면은 일단은 구글에서 만든 거는 유사한 게 뭐가 있냐면 구글의 게임 엔진, 얘는 이제 그 게임 만드는 데 특화되는데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둠이라는 되게 옛날 고전 게임을 만든 건데 정확히는 게임을 만든 게 아니라 게임에 있는 내부 원리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둠이라는 게임의 예를 넣으면 얘가 어떤 식으로 해야 이 게임을 클리어하는지를 학습을 해서 클리어를 합니다. 자기 혼자서. 그래서 둠이나 밑에 있는 드리머도 비슷한 느낌인데 마인크래프트를 어떻게 클리어하는지 그런 거를 이제 학습해서 자기 혼자 클리어하는 그런 모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이랑 완전 유사한 모델인 두 개가 이제 오디세이랑 중국의 훈련이라는 둘 다 스타트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스타트업 두 개에서도 진이랑 거의 유사하게 만들어냈고, 이 왼쪽에 있는 오디세이 이 친구는 그 왼쪽 아래에 있는 사진이 제가 직접 만든 거거든요. 파리 에펠탑 한번 가봐라 해서 만들었는데 아직 많이 부족하고요. 아직 내가 뭔가 컨트롤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 화면에서 그렇게 컨트롤이 잘 되진 않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체험해볼 수 있다는 거에 약간 의의가 있어서 가져왔고, 중국의 훈련 요거는 만들었다고 하는데 아직 테스트는 저도 안 해봤는데 이 친구도 퀄리티가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다른 월드 모델이랑 얘기하고 있다. 해서 이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